소아랑님, 남편 사고 이후 산재 공부를 하셨나요? 이 질문도 참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 하나네요. 답을 해드리자면, 네, 겁나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로 잘하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산재보험은 대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시지도 못하고 하물며 산재 처리도 하지 않는 사업장 등을 접하면서 심각성을 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일을 이미 당해서 알려고 하면 늦어요. 게다가 막 뭘 검색해도 너무 어려운 법률 용어뿐이라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급해져서 쓸데없는 데 돈을 쓰거나 사기를 당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몇 년을 카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막다른 길에 봉착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결국 법에 대한 이야기는 산재보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설명돼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짜잔! 휴가 갑니다. 작가 소하랑입니다. 우리 매주 독자님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스타에서 DM으로 주셨고요. 소아랑님, 남편 사고 이후 산재 공부를 하셨나요? 이 질문도 참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 하나네요. 답을 해드리자면, 네, 겁나 많이 했어요. 겁나 많이 했어요. 일단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 보험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참 희한한 게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시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건강보험은 보험 실비 타먹어야 하니까 알아야 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타먹어야 하니까 알아야 하고, 국민연금은 내가 노년에 타먹어야 하니까 알아야 하고, 그런데 왜 다치면 타먹을 수 있는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다들 모르는 걸까요? 자, 그러면 산재보험을 알아봅시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나오는 게 죄다 법무법인, 노무사 같은 전문가들의 광고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화 연락을 해달라는 말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법률 용어가 한가득이라서 사실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로 잘하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산재보험은 대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 자랑은 아닌데요. 센스가 필요한 게 있기는 해요. 리걸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사고력과 능력 같은 걸 말하는데, 이 리걸 마인드만 있으면 대체적인 법과 그 시행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왜 산재 안 해주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무엇 때문에 아픈데 어떻게 입증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를 원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이런 리걸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판례나 법에 관련된 서적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남편이 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에 들어야 하는지를 잘 입증하다 보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시지도 못하고 하물며 산재 처리도 하지 않는 사업장 등을 접하면서 저도 심각성을 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도를 만들면 뭐예요?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법적인 틀이 제대로 존재되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의 상태를 사람이 판단하는 일이다 보니 또 이게 제대로 판단되지 않는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산재보험을 안다라는 것을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만 책임 전가할 게 아니라 제일제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일을 이미 당해서 알려고 하면 늦어요. 게다가 막 뭘 검색해도 너무 어려운 법률 용어뿐이라 이해도 안 되고 마음이 급해져서 쓸데없는 데 돈을 쓰거나 사기를 당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것들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유튜브에 초등학생도 알기 쉬운 산재라는 컨셉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3년 전에 슬기로운 산재생활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뭔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국민이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걸 제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거는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도 각기 다른 판단을 하고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거였어요. 그럼 왜 그런 판단을 내릴까요? 바로 제자가 얼마나 알고 입증하고 어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대로 알고 요구하면 근로복지공단도 제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산재생활이라는 카페는요, 막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대신 전국에 있는 산재 환자들의 경험담을 듣고 이럴 땐 이런 판단을 하면 되는구나, 이럴 땐 이런 방법을 쓰면 되는구나 하고 쉬운 말로 이해하고 산재 생활을 슬기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을 카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막다른 길에 봉착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결국 법에 대한 이야기는 산재보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설명돼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정말 집착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이 슬기로운 산재생활이라는 카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담을 듣고 이해했기 때문에 제자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쉽게 풀어 전달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귀동냥으로 듣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제 산재 지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 산재를 공부하셨나요? 라는 물음에 대답해 드립니다. 네, 저는 남편 사고 이후 산재를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판례와 법들을 찾아보며 리걸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까지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산재를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 저와 같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무너지고 분노하고 수렁에 빠지는 힘든 길을 걷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남편의 사고는 저에게 있어서 전화위복 같은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렇게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요.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길러지면 더 좋겠네요. 내일도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소아랑이었습니다. 안녕!